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대거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생계형 알바 노동자들의 집중 취재했습니다. 최근 8살 난 딸의 아토피 피부 질환이 심해지자 이를 비관한 어머니가 딸을 살해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아토피에 대한 오해가 부른 비극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토피에 대한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 참 많죠.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의 노동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임금 체불을 당하거나 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유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살 하루 씨. 20살 이후로 카페와 제과점, 아이스크림 가게 등을 전전하며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뛰어든 알바 환경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수개월간 일했던 카페에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문자 해가지고는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딱 이렇게 통보를 한다든지 저는 저대로 되게 억울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서 속상하고 많이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죠. 식사 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주는 건 차라리 애교 수준이었습니다. 휴식 시간도 별로 안 주고 밥도 이제 거기 남아있는 것 중에 좀 오래된 머핀 같은 거 있어요. 머핀 이렇게 먹으라고 주고 8시까지 오라고 했었는데 1분마다 지각비를 1,000원씩 걷는다든지.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대거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대학생만 54만 명. 여기에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계형 알바 노동자의 규모는 지금처럼 방학 시기가 되면 최대 500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알바 노동자들은 대부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한 알바 중개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이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을 당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인격 모독과 법정 최저임금 미달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르바이트 청년의 노동 인권 문제는 쉽사리 개선되지 못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기업과 정부의 인식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주요 대기업들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만 몰두하다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고 현행 근로기준법 또한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다는 겁니다. 이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는 학생은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 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알바 구인 사이트의 화면을 캡처해두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부당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막대하게 올리는 수익만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실제 알바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된다. 아무튼 그런 제도적 차원의 개선도 국회 차원에서든 좀 활발하게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오늘도 일터로 향하는 청년 아르바이트생들. 이들에게 건강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던 딸을 살해한 엄마의 사연. 많은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아토피에 대한 오해가 부른 비극이란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많이 발라 쿠싱 증후군에 걸린 것 같다. 아토피 피부염을 겪던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주부가 남긴 말입니다. 이 주부는 잘못된 치료법으로 딸의 증상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믿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쿠싱 증후군은 스테로이드제 연고로는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스테로이드를 주사제나 알약으로 과다하게 투여하면 발생하지만 상대적으로 흡수력이 떨어지는 연고제로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쿠싱 증후군이란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몸 안에서 과도하게 분비될 경우 생기며 살이 찌고 우울증이 생기는 것이 주요 증상입니다. 피부 재생 효과가 있는 스테로이드제 연고는 아토피 치료에 꼭 필요하고 비정상적인 호르몬 분비는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게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이외에도 국소 염증 반응 억제제,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치료제도 환자 상태에 따라 사용됩니다.
아토피는 가려워서 긁게 되고 상처가 나면 세균이 침투해 더 심한 가려움증을 부르기 때문에 보습과 함께 세균 감염 억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유전적, 환경적 요인, 면역 체계 이상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지만 주요 원인을 찾아 꾸준히 치료받는 게 최선의 방법으로 꼽힙니다. 상처 부위에 식초나 죽염을 바르면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며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에 따른 치료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발견도 중요한 만큼 부모가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특정 음식을 먹은 뒤 피부가 가렵거나 자는 동안 긁어서 잠을 설친다면 피부과를 방문해 진단을 받는 게 좋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2월 임시국회에서 3대 복지법인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습니다.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실무회의에 참석한 익명의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박근혜 표 복지를 뒷받침할 3대 복지법인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최대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무조건 기초연금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보장법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3개 법안의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처리 과정에서 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취학 전 어린이들에 대해서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는 공동으로 단체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초등학생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학 시 4종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4종 백신은 DTAP와 폴리오, MMR, 일본 뇌염 등이며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 등록됐는지를 확인하고 빠진 접종이 있을 경우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자녀가 접종을 완료했지만 전산 등록이 누락된 경우는 접종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입원 환자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간병을 해야 하는 가족의 부담도 커지기 마련이죠. 경기도가 이를 해결하고자 오는 3월부터 간호사가 가족의 간병을 대신해주는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에 들어갑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지난주 노안으로 입원한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는 손민영 씨. 병명을 찾으려면 며칠 더 입원을 해야 하지만 24시간 옆을 지켜야 하는 간병이 쉽지 않습니다. 아버님하고 같이 이제 24시간을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이제 직장 생활에도 어려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한 공동 간병인실. 간병비는 2만 원으로 개인적으로 간병을 받을 때보다 3분의 1가량 저렴합니다. 기존 공동 간병인실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월부터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합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전문적인 간호를 통해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과 의정부 등 5개 병원이 총 214개 병상을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에 활용합니다. 오는 6월 말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시범 운영하고 후에는 적절한 가격을 책정해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야 지역 주민의 경제적인 활동이나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료인으로서도 그런 공공의료기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호 인력을 충원하는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있지만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면 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라남도에서는 예비 후보자들의 공식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정유림 기자가 전합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들의 공식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처음으로 전남지사 출마 선언을 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전남의 미래를 이끌 10대 정책 비전을 제시했으며 나비군수로 알려진 이석형 전 한평군수는 따뜻한 도정, 역동하는 전남을 만들어가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이번 선거에 정치 인생의 승부수를 띄우는 한편 3대 도정 비전 등 구체적인 실천 전략들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전남 선관위가 밝힌 6.4 지방선거 출마자 법적 비용 제한액이 1억 9천만 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여수시도 시장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 측 김동채 희망자치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지난달 28일 생활 속의 정치, 준비된 새정치의 적임자론을 강조하며 출마 선언을 했고 검사장 출신의 주철현 변호사도 중량급 후보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수시장 출마 선언을 가장 먼저 한 민주당 김영규 시의원과 도의원 3선을 지내 관록과 폭넓은 지방행정 경험에 강점을 보인 송대수 의원도 설 연휴 이후로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김충석 현 시장도 무소속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 속에 다른 후보군들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한우 농가들이 모여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해 한우 사골 떡국과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나눔과 동행이 서울 강서구 등촌일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초청해 한우 사골떡국 배식과 나눔 콘서트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이강우 전국한우협회장은 FTA 체결 등으로 한우 농가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마련했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한우 이미지 부각으로 한우 농가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상주에서도 지역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떡국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만든 떡국을 지역 주민들에게 대접하며 훈훈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소박하지만 우리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떡국을 준비했다며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 북구 보건소는 지역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항 남구 북구 보건소는 치과 의료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관내 지역 아동센터를 순회 방문해 구강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해 치과 진료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방학 기간 중 개인별 맞춤형 치과 진료를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캐나다에서 보내고 한국에서 유년기를 보내며 너무도 다른 두 문화 사이에서 방황하던 여동생. 그러던 어느 날 미혼인 그녀가 아이를 낳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녀의 말에 패닉 상태에 빠지는 가족들. 벼락 맞은 줄 알았다, 아빠는. 왜? 제가 무슨 사고가 나도 하나는 난다. 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러나 막상 아기 소울이가 태어나자 가족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은 눈 녹듯 사라지게 되는데요. 설 연휴 극장가, 가족의 이야기를 깊고 넓게 파고드는 영화들이 관객을 찾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역이민을 온 가족들의 조금은 특별한 선택을 담담하게 그려낸 영화 마이 플레이스. 지난 30일 설을 맞아 개봉한 이 영화는 기존의 감동적인 가족 다큐와는 사뭇 다른 감성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평범한 한국 가족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졌을 법한 자신의 자리에 대한 고민을 담아내며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정작 또 중요한 얘기들은 많이 또 덮어두기도 하고 또 본 마음을 또 많이 못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보고 나서 뭔가 이렇게 그 고향에 계신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 해드리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또 뭐 그런 감성을 갖고 나가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의 가족 드라마,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6년간 키운 아들이 병원에서 바뀐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된 한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개봉 39일 만에 10만 관객을 돌파하며 예술영화의 흥행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애들한텐 시간이 중요해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어서요.
아버지란 일도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거죠.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더욱 지나치기 쉬웠던 가족의 이야기를 특별한 감성으로 풀어낸 두 편의 영화. 이번 설 연휴 극장가를 찾은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안과 위로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 클로즈업 정유림입니다. 국내 유일 사회복지 전문 미디어 그룹 복지미디어 그룹이 복지신문고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복지신문고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 사회소수계층의 인권침해, 비리 문제와 불합리한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TV 어플리케이션과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복지신문고, 많은 관심 바랍니다. 2월 임시국회가 격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시국회에서는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등의 개정안에 대한 법안 처리가 있을 예정인데요. 여야 간의 완만한 합의 도출을 통해서 통과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생각, 다양한 문화가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문화 시대, 당신이 먼저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세요. 다문화가 소통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사람과 사람을 잇자, 문화와 문화를 잇자. 공익광고협의회